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입니다. 오늘 뒷담화를 나눌 기사는 이자 더 주는 상품 나왔는데 2달 전 가입한 정기예금 깰까요?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주변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2달 전에 3.2%짜리 정기예금을 이것도 굉장히 높은 금리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최근에 3.6%짜리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서 기사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에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보통은 0.25%포인트씩 이렇게 베이비 스텝을 밟는 것인데 물가 인상을 잠재우기 위해서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밟은 것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기예금에 목돈을 넣어두신 그 예금주 분들께서는 더 좋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야 할까 말아야 될까 아마 고민이 시작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도의 정기예금에 깨게 되면 중도 해지 이율로 거의 미미하게밖에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고민들이 더 심해지실 것 같습니다. 기존 예금의 해지 여부를 따지실 때에는 갈아타려는 상품의 금리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입해 있는 상품의 가입 기간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가입해서 가입한 지 한 3, 4개월밖에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그걸 깨고 더 좋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일선은행 PB분들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강남 송파구에 있는 한 센터의 PB분께서는 아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 가입한 정기예금이라면 무조건 깨고 최근에 나오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본인은 그렇게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가입을 했다거나 3개월 미만밖에 남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만기를 채우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기존의 약정한 이율의 50% 안팎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손해가 막심합니다. 몇 개월치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 상품의 금리 그리고 또 지금 내가 가입해 있는 상품의 가입 기간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살펴보셔서 이자차를 계산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실 때는 은행 창구에 가셔서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일단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25%인데 한은 총재가 연말까지 2.75에서 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는 금리가 이대로 상승하는 게 기정사실이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이죠. 유럽이 11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예상됐던 거는 0.25%포인트 인상이었는데 그걸 깨고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렸습니다. 그만큼 유럽 물가도 진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한 번에 크게 올린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향후에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를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목돈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그 가입 기간을 3개월로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예전에 풍차 돌리기식 예금 재테크 비법이 유행했었는데 그게 다시 또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만기가 돼서 다시 또 재예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게 되면 금리 인상 부분을 큰 손해 없이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선은행의 PB분들도 고객들에게 3개월짜리 단기예금 상품에 예치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내가 갖고 있는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해서 잔액의 최대 90%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 경우에는 내가 약정한 예적금 금리에 플러스 1%포인트만 내고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셔서 다른 고금리 정기예금에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것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종자본증권 등등도 나온 지 30분도 안 돼서 완판될 정도로 인기라고 하거든요. 4%대 주는 그런 채권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재테크성 정보들을 모아서 후속 기사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 장도 좋지 않고 가상화폐 시장도 좋지 않아서 좀 투자 자금을 다시 안전한 은행 예금으로 돌려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상품들과 이전 상품들의 금리 차만 단순히 비교하지는 마시고요. 계속 나오는 금리 기사들을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입니다. 오늘 뒷담화를 나눠볼 기사는 집값 6억으로 문턱 낮춘 안심전환 대출, 갈아탈까 말까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받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이죠. 안심전환대출이 요건을 완화해서 2차 접수에 나섰지만 또 흥행 부진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이렇게 저금리로 갈아타게 되면 금리 충격을 덜 수 있어서 좋은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요건을 완화해 2차 접수에 나선 겁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했던 1차 접수 때에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인지 25조 원 공급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접수된 건 4조 원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4억 원까지였던 주택 가격을 6억 원으로 높였고요. 부부 합산 소득도 원래는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1억까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1인당 최대 대출 한도도 기존에 2억 5천만 원에서 이번에는 3억 6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이번에는 좀 인기를 얻을까 기대가 모아졌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1차 때보다도 신청률이 저조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1차 때에는 까다로운 기준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치솟은 집값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1차 때 기준을 보면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에서는 4억 원 이하 아파트가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의 부담을 느껴도 이게 신청 요건이 안 돼서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했던 거죠. 그리고 1차 때에는 고정금리에 대한 부담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최저 3.7%에서 4%까지 이제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 금리를 장기간 최대 30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런 변동금리와 비교해 봤을 때에도 최저 3.7%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말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주담대 금리가 6, 7%까지 올라간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이 금리가 매력적으로 변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접수 때에도 인기가 시들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 금리 인상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그런 차주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합형 주담대죠. 5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받다가 이제 그 이후에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그런 상품으로 대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 치솟은 주담대 금리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좋은 점이 많은데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서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탈 때 그리고 또 안심전환 대출에서 또 다른 주담대로 갈아탈 때 모두 중도 상환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갈아타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4%가 초과되는 비싼 주담대를 이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나의 소득이나 그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요건에 부합한다면 최대한 빨리 갈아타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3개월을 쓰든 6개월을 쓰든 언제든지 나중에 시중은행 주담대가 더 낮아져서 갈아타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비용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원래 시중은행 주담대는 3년 되기 전에 갈아탈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이 안심전환 대출은 그게 전액 면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 우대 혜택인데요. 만 39세 이하 청년한테는 더 이렇게 금리를 낮춰주는데 그 혜택을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유리한 사람 나이 기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금리 상승기에 이제 차주들의 부담을 좀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금 당정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2, 3% 주담대 금리로 영끌 대출을 받아 집 산 분들 아마 지금은 그 올라간 금리 때문에 아마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좀 고통을 줄이고 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탈 것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내에 주담대 금리가 변동금리가 9%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 이 안심전환 대출
대출 신청률이 저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에서 금리가 올라서 뭐 생활에 타격을 입는다라는 서민들의 그런 비명들이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당정이 지금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더욱 완화해서 신청을 좀 촉진하려는 자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내년에 도입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을 지금 9억까지로 높여달라. 그리고 또 대출 한도도 지금 3억 6천인데 이거를 5억까지로 또 늘려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해놓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9억 집 가진 사람을 서민으로 봐야 하냐, 이 사람들을 국민 세금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불만들이 지금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9억짜리 집이라고 하면은 좀 대단히 좀 넓은 평수의 큰 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지방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반감들이 더 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수도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1차 안심전환 대출 때에도 대부분 지방 사람들의 신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좀 미미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 혜택이 좀 지방 쪽에만 집중된다, 수도권은 소외된다라는 속상한 마음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주담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택자금 대출 금리들이 대부분 올라 있습니다. 전세 대출만 해도 지금 금리가 6%대로 올라 있는데 이 안심전환 대출 대상에서는 제외가 돼 있죠. 안심전환 대출은 1주택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은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없는 셈입니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이분들은 집도 없어서 더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볼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과의 또 역차별 논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이하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대출 한도는 3억 6천으로 지금 현재 2단계 안심전환 대출과 요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에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 요건이 한 번 더 완화가 돼버리면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보금자리론 대출자보다 소득이 높은 그리고 또 집값도 더 비싼 그런 대출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의 안심전환 대출을 이용할 기회를 얻는 거죠. 사실 보금자리론 대출자들 같은 경우는 안심전환 대출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을 이미 이용 중인 분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일찍이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을 써왔던 분들 사이에서는 우리만 바보가 됐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연끌족들을 구제하는 게 시급하다는 건데 그 취지는 살리면서도 불공정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입니다. 오늘 뒷담화를 나눠볼 기사는 아파트 중도금 연체가 더 낫네, 말 나오는 이유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요즘 주담대 변동금리가 높아지면서 아파트 분양 중도금 연체율보다 높아지는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금융비용만 생각한다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는 것보다 그냥 아예 내지 않고 건설사에 중도금 연체 이유를 묻는 게 훨씬 유리해진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평택 고덕 신도시에 있는 LH 아파트의 경우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중도금 대출 이율은 연 6.63%인데 이걸 내지 않아서 건설사에 물어야 하는 연체 이율은 연 6.5%로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의 DMC 리버포레자이 아파트도 중도금 연체 이율이 연 5.8%, 그러니까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설사 관계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중도금, 잔금 연체율이 올라가서 걱정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채권 시장 불안 그리고 자금 경색 때문에 건설사들 자금난이 큰데 가뜩이나 이렇게 들어와야 될 중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시점과 그리고 중도금 잔금 납입 시점까지 2년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담대 변동금리가 확 치솟으면서 이런 역전 현상이 최근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저금리 시기에 분양했던 그런 사업지구에서 이런 현상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높다고 매겨놨던 중도금 연체 이율이 지금에 와서 보면 좀 상대적으로 낮아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통상 연체 이율은요, 그 당시 분양 시점의 은행 주담대 평균 금리에다가 3%포인트를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2020년 그리고 2021년에는 주담대 평균 금리가 2, 3%대였으니까 중도금 연체 이율도 5% 안팎에서 정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올 들어서 금리가 무섭게 치솟았고 또 11월 15일에 발표된 10월 신규 코픽스가 3.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담대 금리가 6%가 넘고 또 연내에는 최고 금리가 9%를 뚫을 거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금리만 놓고 보게 되면 중도금 연체 이율보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더 높아지는 이런 이례적인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 겁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금 계약 같은 경우는 건설사와 차주 간의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은행 대출을 갚지 않았다거나 카드 대금이 연체되면은 곧장 그 정보가 모든 금융사에 전파가 돼서 신용 점수가 하락되는 것, 그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보통 6개월마다 중도금 납입 회차가 돌아오는데요. 3회차 이상 중도금을 연체하면 건설사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해지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도의 이 계약을 깨버리면 건설사로서도 그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중도금을 연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중도금 4회차까지는 은행과의 대출로, 중도금 대출로 하고 그리고 5, 6회차는 자기 자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 5, 6회차를 내지 않고 잔금을 낼 때까지 그냥 고의적으로 미루는 겁니다. 왜냐면 중도금 이율이 낮으니까 그냥 그것만 내면서 그 돈으로 대신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익을 더 내겠다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금을 내서 그 돈을 장기간 묶어두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연체 이율을 조금 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이 불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고의적 연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차주 입장에서 보면은 연체가 길어질 경우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설사에서 월급 차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체를 절대 권하는 바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건설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고의적으로 연체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금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겪겠죠. 제때 들어와야 될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건설사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불안으로 건설사마다 지금 자금 경색이 심각합니다. 사실 이게 모든 건설사에 적용되고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을 은행과 통으로 계약을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연체가 갑자기 높아지는 그런 사태들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자 호불제라고 하죠. 중도금을 나중에 잔금 낼 때 사후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는 조금 덜하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곳들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초과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저금리 때 분양했던 그런 곳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렇게 역전 현상, 이런 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져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앞으로도 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였습니다.